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주요 일정 체크해보면서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일정들 분석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바로 일정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주목해야 될까요? 예, 먼저 월요일입니다. 그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 그 삼양 컴텍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.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하이브 쪽에서 그 하이브 산하인 빅히트에서 코르티스라는 아이돌이 데뷔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, 그거 말고 SK그룹에 대해서도 뭐 2000 포럼 2025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AI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오늘 좀 그 특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50% 관세 대상에 대해서 확대 발효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앞으로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저 지금 관세 발효,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짚어볼까요? 먼저 이제 지난 6월 4일 때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50% 품목 관세를 좀 부과를 했었거든요. 그 이후로 6월 12일 때 냉장고나 건조기 그리고 세탁기 등의 철강에 쓰이는 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를 했었고, 이번 달 18일 그러니까 오늘의 경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50%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입 품목 제품 코드에 대해서도 한 407개 정도에 추가되는 부분들도 좀 체크가 되는데, 이게 지금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포함된 파생 제품의 그 대상을 통해서도 추가 지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향후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기존 그 관세율을 계속 좀 유지한다라고 좀 밝혔는데,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60개의 그 HTS-US 코드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없지 않나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,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중국이든 다른 쪽에 대해서 제품을 들여와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벤더 입장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그렇다면 관세에 해당하는 업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? 일단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철강과 알루미늄을 구매하여 가공하는 후방 산업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주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그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이 뭐 주방용품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부품까지 하게 된다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그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충분히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, 일단 우선 철강주나 알루미늄 관련된 업종의 경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철강 업체 일부 제품에 부과되는 상계 관세를 1.5에서 2.2% 인상을 좀 확정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한 지금 미국 상무부에 대해서도 한국 알루미늄 그 제조사의 롯데 알미늄이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도 알루미늄 박 제품에 대해서 26.94%의 반텀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좀 부과를 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만 살펴보실 건 아닐 것 같고요. 지금은 또 다음 주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긴장감은 아직까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.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되,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관세 무풍지대인 그 엔터와 AI 소프트웨어 증권주 쪽으로 관심을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개장 이후에 관세 관련 뉴스들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.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예, 화요일에는 SNC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하는데, 이 기업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조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KT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
AX 위크 웨비나를 좀 개최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AX가 AI 트랜스포머 포메이션에 대한 약자거든요.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을 좀 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와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 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에 지금은 수요일에는 알루미늄 등 정밀 부품 업체인 한라캐스트가 신규 상장을 하고요. 미국 FOMC 의사록이 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하셔야 하겠고요. 그리고 게임스컴 2025가 개최가 됩니다. 또한 이제 구글 메이드 바이 구글 2025 행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는 최신 픽셀 스마트폰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글과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라일리의 그 비만약 치료제인 그 마운자로가 국내에 유통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언급을 해주셨어요. 비만약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이번 주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하게 됩니다.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먼저 이게 14일에 원래 14일, 이달 14일 때 국내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, 20일 때 마운자로에 대해서 일선 의료기관에 유통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그 체중 감량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그 관련된 업종들을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, 지금 그 마운자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한미약품과 GC, 녹십자, 보령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한국릴리가 직접 판매를 한다고 했고, 특정 유통사와 독점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고, 추후에는 이제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뭐 계획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미정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예 가능성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 또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위고비 유통업체인 그 블루엠텍이 있는데, 이 블루엠텍에 대해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은 지금은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블루엠텍 마운자로 프리필드 펜주라고 있습니다. 이게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전 구매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를 했던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동시 수혜를 받게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좀 상당히 주가 탄력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이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한국 노바티스와 이상 질 혈증 치료제인 렛비오주에 대해서 그 총판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보니까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기대돼 볼 수 있으니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바로 이어서 주 후반 일정도 체크해 볼게요. 예, 21일 목요일입니다. 예, JPI 헬스케어가 신규 상장을 하고요.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미국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 예비치가 발표되니까 지금은 미국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JYP 엔터 그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4집을 좀 발매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주말에도 좀 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,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준비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자,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주 후반 일정 중에서는 특히 어떤 일정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. 일단 JYP 엔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게 뭐냐면은 그 스트레이키즈 정규 4집 그 카르마로 그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합니다. 근데 이 스트레이키즈가 최근에 이제 반응이 좋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JYP 엔터에 대해서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특히 이제 7월 그 2025년 상반기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 톱 10을 올랐었고요. 또한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최대 공연을 좀 개최를 했는데 성황리에 좀 그 공연을 마쳤습니다. 또한 이러한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 좀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한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주가 흐름들은 다소 좀
좀 저조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게 좀 특이점이 있다면 실적 발표 전에 10% 빠졌다가 실적 발표 후에 일부 좀 만회를 하긴 했지만 이후에 계속 좀 주가가 좋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 리스크 관리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단기 조정 가능성으로 좀 열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여전히 이제 JYP 엔터의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. 타업종에 대해서 미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향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JYP 엔터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월요일 마켓포커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